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에서 사스 사업 개발하고 있는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첫 세션, 키노트 이후의 첫 세션의 주인공은 위존입니다. 예, 위존과 같이 이제 20년 이상 SI를 사업을 하던 한국 솔루션 업계의 이제 주류 역할을 했죠. 그런 SI 기업들의 이 사스 전환 사례를 저희는 점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미국 주식 시장, 금융 시장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나스닥이 한 3년 전, 2년 전에 사스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엔드 유저가 사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5가지의 첫 번째가 이제 운영 효율입니다. 금융권 같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산업에서도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장 진출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저비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시장을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위험 관리입니다. 보안입니다. 금융업계에서조차도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이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보안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빠른 릴리즈 주기를 가지는 이제 사스를 쓰므로써 업계에서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혁신 속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국제 표준입니다. 개별 맞춤형을 버리고 업계의 표준을 따라서 이제 비용 효율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스가 솔루션 도입의 표준,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제 86%의 기업들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사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30년까지 사스 시장은 점점 커질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트릴리언 단위까지 좀 급진적인 포캐스트에서는 시장이 커질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보수적인 포캐스트에서도 최소한 500빌리언은 넘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사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의 접근과 이용이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리고 서비스 중심인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첩성과 효율성 그리고 혁신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스케일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스로 가는 길은 몇 가지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올인 전략입니다. 빠르게 사스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최대한 단기간 안에 사스로 시장을 진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이나 일부 솔루션만 클라우드에 올려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해 나가는 거죠. 혹은 사스는 아니지만 클라우드에 호스팅을 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매니지드 하면서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어떤 경로를 채택을 할 거냐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AWS에서는 사스를 하는 기업들의 유형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2가지는 서바이벌 테크와 유니콘 익스프레스라는 겁니다. 서바이벌 테크는 기존의 시장이
클라우드에 의해서 점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그런 조직, 기업을 얘기하고요. 유니콘 익스프레스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제한된 자본과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두 가지는 토디퍼와 뉴 호라이즌스라는 두 유형입니다. 토디퍼는 기존의 사업이 당면한 그런 위협은 안 보이지만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성장 동력으로 사스를 테스트하려는 그런 조직 기업이고요. 그리고 뉴 호라이즌은 성장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사스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형이 됐건 어떤 경로를 채택을 하건 사스 사업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스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업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프로덕트나 소프트웨어 애저 아셋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사업에서 하던 작동하던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클라우드 조직에 맞는, 클라우드 사업에 맞는 그런 조직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로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고객은 기존에 우리가 구축형이나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를 맞춤형 솔루션을 원했던 고객이 아니라 사스를 원하는 고객 집단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고객 집단을 찾아서 초기 사업의 스테이징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는 프로덕트 마켓 핏, 시장,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이 모션을 계속 유지를 할지 혹은 타겟 시장이나 제품을 피봇을 할지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과정을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스케일한 성장과 그리고 스케일한 성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번창하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은 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AWS에서 사스 사업을 전환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스 센터라는 조직이고요.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성공하는 마일스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사스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과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할 겁니다. 그 일의 단위를 핸들링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드리고 일의 수순을 성공할 수 있는 사스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수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적 요구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것인지 사스 마인드셋부터 그리고 사스 마인드셋부터 실습까지 가이드를 드리고 지원 드리는 조직이 바로 이제 사스 센터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한 기업이 바로 이어질 세션에서 사스 여정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위존입니다. 위존은 최근에 사스 여정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겁니다. 시장을 찾고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일 텐데 그 담대한 첫걸음을 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존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 전략사업부의 이장현 전무님을 모시고 위존이 어떤 챌린지를 극복하고 어떤 도전 과제를 맞닥뜨리고 어떻게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위존의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현 전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AWS 인더스트리 2024에서 SI 기업 위존의 사스를 통한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위존의 이장현입니다. 저는 제조업 대상 IT 분야에서 약 28년간 세일즈, 전략기획,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산업용 IT 솔루션 및 ESG 컨설팅 전문 기업인 위존에서 솔루션 영업, 신규 사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위존이 사스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사스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본 주제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 저희 위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존은 1998년도에 설립하여 약 27년간 장치, 제조 산업 및 연구소 및 공공기관에 DX 컨설팅과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약 20여 개의 IT 솔루션을 보유한 지식 기반 산업용 IT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구축형 솔루션에서 사스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위전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시장의 니드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솔루션을 사스로 전환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위존은 23년도 2월부터 AWS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및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였으며 AWS 사스 부트캠프 및 각종 AWS 지원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시장의 피드백을 솔루션에 다시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중처법 대응 안전관리 솔루션인 사파이어를 런칭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스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스를 준비하면서 겪어온 여정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항목은 리더십, 그리고 도전, 또 고객 중심, 또 시장 접근 전략이란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사스를 검토하게 되었을 때 회사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중심의 찬성하는 그룹과 기존의 비즈니스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임원 중심의 반대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스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구축형 비즈니스가 저성장이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니드들이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또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스로 전환을 해야겠는가? 또한 기존의 고객들이 구축형 비즈니스를 아직까지는 대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다. 또 지금 시점이 최선인가? 뭐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임원 및 주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외부 교육, 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IT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해하고 검토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따르고 점프업 성장을 위해 도전해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서 사스 서비스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전입니다. 도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스에 대한 인식과 공감 단계였습니다. 2012년 저희는 리더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IT 서비스 사업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약 2달간 8차례 이상의 워크숍을 통해서 처음 클라우드와 사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비즈니스 전략 및 조직, 절차 등 전반적인 IT 서비스의 역량 강화, 변화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14년에 CRM 사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2년 동안 저희 업무에 직접 활용하면서
사스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또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미나와 CRM 사스 서비스 도입을 통한 저희의 경험은 시장의 변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공감 형성과 실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전과 경험입니다. 2017년 저희는 내부 솔루션의 품질 관리 솔루션인 림스, 설비 관리 솔루션인 CMMS의 솔루션을 사스 서비스로 기획하고 1차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결과물은 시장에 서비스하기엔 부족하였고 결국은 사내에 어떤 연구 자산이나 지식 자산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학습 효과로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 및 기획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경험, 또 기술 측면에서 학습한 거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대비 관심이 좀 저조하고 또 소수 인원으로 진행했던 이런 TF 조직을 통한 이런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는 저조차도 사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도전과 경험에서의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혼자 공부하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스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저희는 AW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기획 및 관리적 측면에서는 부트캠프 등 여러 교육과 잦은 미팅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와 사스 사업에 대한 이해하고 확고한 내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존 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AWS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의 검토 및 보완 의견으로 당사의 아키텍처가 완성되고 개발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는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R&D 조직 내에 사스 기반 기술 전담 조직과 사업팀 내에 사스 전담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코어 기술은 R&D에서 담당하고 이러한 R&D 담당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사업팀에서는 사파이어 어플리케이션 팀과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이해 및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같이 제품 또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고가 아닌 고객 중심의 서비스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스 서비스에서는 많은 기능과 좋은 품질의 IT 서비스라도 고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기능 서비스를 고객에게 선보이고 시장의 피드백에 따라 서비스를 발전, 개선 및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 사업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회사의 관심은 기존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규 사업 TF팀에 대한 의사결정이 소극적으로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사업의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의 중요성도 알지만 당장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에서 항상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스 사업의 안정적인 전환 단계까지 기존 사업의 책임자가 기존 솔루션의 사스화 사업을 주도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도전의 과제를 계속 설명드리면 이어서 23년도 1월에 미래에 대한 준비 도전 과제로 사파이어 사스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채원님이 말씀하신 사스 기업의 유형 중에 2017년도의 위전, 처음에 림스나 CMMS를 사파이어로 만들었던 2017년도의 위전은 이제 사스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토우 디퍼 유형의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사스를 준비하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활발해지고 있었으며
저희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야 하는 서바이버 테크 유형이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2월에는 AWS 파트너십 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WS 파트너십을 통해 인더스트리 위크, 파트너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 등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고객군을 같이 발굴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세미나 시 AWS의 발표 및 마케팅 펀딩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3년 4월 파트너 세일즈 스쿨을 진행하고 당사 영업대표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7월 경에는 저를 포함한 주요 담당자가 사스 부트캠프 2기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사스 비즈니스의 이해, 고객 중심 시장성 검토 방법론, 사스에 대한 재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해, 그리고 사스 조직 구성에 대한 중요성, 또 사스 마인드셋 등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고 사업 추진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사스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이해와 아키텍처 가이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스 사파이어 서비스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실패 판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기획은 사실은 22년도 말에 중첩법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미 기획됐던 사업을 좀 무리하게 끌고 가다 보니 기능적 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중소기업 고객 중심의 설계 미흡으로 시장에 서비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사스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AWS에 위존 프라이빗 부트캠프 세션을 요청드렸고 8월에는 위존 사내에서 사스 부트캠프 프라이빗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경영층과 전 임직원이 결국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고 위존이 변화해서 가야 할 길이 사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시장의 가능성만 보고 진행한 사파이어 알파 버전은 실패하였습니다. 고객의 입장이 아닌 규정 및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 상용화 서비스 전 단계에서 재구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성대로 대기업 솔루션 기반으로 사스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IT 시스템과 강화된 안전보건 규제에 친숙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방대하고 어려운 기능과 조금 복잡한 UI, UX로 비춰졌으며 이에 따라 실사용자들의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결국은 고객의 입장이 아닌 규정 및 기술 개발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한 결과였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여전히 사스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획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게다가 위존의 사스 플레임 완성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R&D 팀과 출시 시점을 실기할 경우 조기 출시를 한 위너들이 다 테이크스로를 하는 그래서 독식할 거라는 사업팀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저희가 관가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대상 고객을 구체화하고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UI, UX를 기획하고 기능화를 단순화하여 고도화를 재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 3월에 사파이어 서비스가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목표 고객을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사들을 타겟으로 하여 협력사 안전관리 상생 모델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모 회사와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잘 보급되고 확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 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1차 적용하고 한두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 활용도가 높은 고객사와 낮은 고객사가 5대5로 나뉘게 됐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저희는 다시 한번 고객 중심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세한 고객은 현업의 안전보건 업무 체계가 좀 미흡하고 IT 성숙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저희는 2차로 확산을 할 수 원청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2차 확산이 가능하였으나 활용도를 높이지 않고서 확산하는 것은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사용하는 고객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고객과의 인터뷰를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고객의 문제를 청취하고자 1대1 개별 방문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청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로 타겟 고객군을 재조종하고, 소기업에서는 최소한의 업무 수행 환경이 되어야 업무용 IT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가령 중첩법은 5인 이상 기업에 다 해당되는 법이지만 현실에서는 20인 이하의 기업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면서 업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층을 좀 올리게 되고 제품도 모든 군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군을 업종별, 규모별로 다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서비스의 개선 및 수시 배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고, 대상 고객군에서 실사용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고,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즉시 반영하고 개별적인 의견은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들의 활용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저활용 기능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고객과의 소통의 창구를 온 오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사스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사파이어는 엔드 유저 약 50여 개 고객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단독형 서비스를 통해 약 1000여 개 고객군으로 가야 하는 숙제를 제가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존에서는 림스, CMMS, MES 등 다른 주요 솔루션들의 사스 서비스 확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여정은 AWS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통한 여러 파트너들 간의 협업, AWS 마케팅 협업, AWS 마켓플레이스 등재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리더십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사스 시장 진출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결국은 시장은 사스로 전환 중이라는 걸 공감하고 경영층의 빠르고 확고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은 사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력, 각 단계별 수정 보완의 병행이 필요했습니다. 고객 중심은 사스는 실사용자 중심의 애자일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프로덕트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겁니다. 시장 접근 전략에서는 현재는 한 개의 사스 서비스의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향후 AWS와 함께하면서 타 솔루션으로 확산 적용 및 고객군을 확대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구축형 IT 솔루션 중심의 위존이 사스 서비스로 전환되는 여정을 설명드리면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이제 달을 처음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말한 말인데요. 이건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커다란 도약이란 뜻이죠. 저희 위존이 사스 서비스 사업에 이제는 첫 발자국 내딛었지만 앞으로는 거대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파이어 설명을 오늘 많이 못 드렸는데 부스가 저 등록 데스크 옆에 있으니까요. 그쪽에 가서 한번 보시고 또 관련돼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